이제 HBM이라는 네. 부분들이 생깁니다. 하이닉스도 분기당 적자가 굉장히 심한데 하이닉스가 글로벌 HBM을 한 50% 정도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네. 10%이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HBM의 핵심에 SK 하이닉스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여의도의 일타 강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반도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는 뭐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그죠? 쉬더라도 어쨌든 정말 가장 확실한 주도주 가운데 하나로서 관심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조정 분위기 또 좀 오늘은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네, 반도체 어떤 게 좀 기대할 만한 요인인가요? 뭐 소조의 일타 강사 말씀 주셨는데 요즘에는 네. 그 단어 별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아닌가요? 것 같아서요. 네. 될까요? 아니요, 요즘에 이제 교육 관련된 수능 이슈가 있죠. 맞아요. 그 세상에서 지금 요즘에 일타 강사가 제일 좀 많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맞아요. 좀 부정적인 주목받고. 이슈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타 강사가 뭐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타 강사 빼겠습니다. 요즘에 좀 앞으로. 되게 네. 예민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교육주가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 위주의 종목들은 맞아요. 꽤 올라가고 사교육주는 밀리고. 조금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네. 뭐 어떤 방향으로든 뭐 학생들이 좀 정말 좀 정상적인 어떤 그 변별력이 있는 정도의 뭔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각자 생각들이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시기 때문에요.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뭐 교육주의 알겠습니다. 영향을 확실히 미치고 있는 산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이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58,000원대부터 72,000원대까지 꽤 올라왔고 네. 하이닉스도 보시면 뭐 바닥권에서 올라온 걸 보면 굉장히 사실 상승폭은 바닥에서부터 한 30% 올랐을걸요? 더 올랐을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 바닥 가격이 한 76,000원대니까요. 네. 12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50% 정도 올라온 거죠. 네. 바닥에서 꼭지하면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뭐 바닥으로 해봐야 일간 따져 보면은 이게 3월 달이니까요. 한 3개월 만에 50%니까 뭐 대형주 가운데서 생각보다 뭐 그리고 뭐 몇 조씩 이렇게 분기마다 적자가 나오는 구간인데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투자자들의 뭐 고민은 이겁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디램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보이고 있고 네. 마이너스 권역에 있죠. 그런데 뭐 재고가 소진됐는지 이것도 좀 요원한 것 같고 경기에 대한 전망도 아직까지는 좀 뭔가 명확하지 않게 뭐 아직은 좀 경기가 조금은 둔화되거나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느냐. 또 이제 실질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꽤 올라온 상태여서 아래쪽에서 좀 샀던 뭐 개인들은 좀 팔고 싶은 욕망이 되게 들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래서 바닥론에 대한 주가 반등은 어느 정도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직까지는 DDR4가 이제 그러한데 2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10% 이상 하락 중이고 3분기에도 낙폭이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 않다라고 또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밸류 대비 지금 SK 하이닉스가 과거에는 평균 수준이 PBR 1.4배 정도가 평균 네. 수준입니다만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그 정도 언저리까지 한 1.2배, 1.3배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예. 뭐 더 오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익 실현한 투자자들도 일부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뭐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런 뭐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논리는 각자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가정이 이제 일단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가정을 두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틀리지 않는다는 가정을 일단은 네. 먼저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막 정말 이익이 네. 엄청나고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그때는 예, 맞습니다. 주가는 네, 고점을 네, 네, 형성하고 오히려 네. 이렇게 엄청 나빠졌다가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 때 주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사이클 산업으로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업종일 수도 있어요. 뭐 경기에 예. 따라 가는데 주가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면서 가더라.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가정도 물론 생각이 다르면 이것도 틀렸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기본 가정은 어쨌든 사이클을 두고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사이클이 역사적으로 반복된 것이 향후에도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갈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뭐 그게 틀렸다 그러면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게 다 틀릴 수도 있는 네. 거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의 여부인데요. 아무튼 이제 지금의 돌풍의 문제는 결국 AI가 촉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하물며 네. 뭐 테슬라도 지금 AI 관련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밸류에이션 부분도 좀 올라오기도 했고 주가도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는 AI가 있고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HBM이라는 네. 부분들이 생깁니다. 하이닉스도 분기당 적자가 굉장히 심한데 하이닉스가 글로벌 HBM을 한 50% 정도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네. 10%이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HBM의 핵심에 SK 하이닉스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하이닉스가 좀 꽤 올랐던 하루에 뭐 상승폭이 4, 5%씩만 올라갔던 적도 있는데 그때 시장에서 확인 안 된 이야기가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엔비디아가 너무 급해가지고 물건을 빨리 받아야 돼가지고 선수금을 뭐 1조 원 먼저 줬다 뭐 이런 말도 시장의 루머로서 좀 이야기도 됐었고요. 확인은 된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2분기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적자폭이 크고 안 좋을 걸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2분기 숫자가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많이 막 부러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시장에 좀 돌면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인 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일단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하이닉스 쪽으로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전혀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지금 HBM이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일지 틀린 이야기일지 저도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HBM이나 엔비디아의 최근에 주가의 강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에 하이닉스가 있으면서 그에 연동해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항상 이제 HBM이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그 중심에는 밴드위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CPU 속도라든지 스토리지, 메모리 쪽에 관련된 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용량이 아주 큰 뭐 신호 처리가 들어가면 결국은 메모리 쪽에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엄청 늦어지겠죠. 당연히 전력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데이터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이런 문제가 더 커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비단 최근의 문제도 아니고 1980년대부터 이미 이제 시작이 됐던 문제였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 용량을 어떤 늘린다든지 아니면 대역폭 이게 이제 밴드위드라는 건데 메모리 용량 자체를 늘리거나 아니면 그 대역폭을 늘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큰 메모리를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도에는 램버스 디램이라는 제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램버스 디램이라는 게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DDR이라는 표준이 생겼다고 전해지고요. 예, 그래픽이 많은 뭐 정보 처리라든지 뭐 GDDR이라는 제품이 사용돼 왔지만 지금 이제 넘어오는 것은 이제 그게 HBM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제 HBM과 고용량 DDR5는 모두 후공정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와이어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네. TSV라는 개념의 기술인데 뭐 이걸 지금 설명드리긴 저도 좀 힘들지만 네. 이것은 이제 트루 실리콘 비아라는 공정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칩을 여러 단위로 이렇게 층층이 쌓는 거죠. 쌓아서 네. 구멍을 뚫어갖고 이렇게 연결하는 뭐 네. 그런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투자의 개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공정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발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재무적인 구조에서 지금 뭐 실적을 못 내고 적자 구조가 상당히 큰데요. 기존의 HBM에 대한 투자를 미리 이렇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유의미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하이닉스 주가가 좀 움직이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미리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현상에서도 주가 부분이 견조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이닉스는 뭐 전체 MS의 50%를 HBM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0% 정도가 삼성전자 하고 예. 있고 HBM은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삼성보다는 좀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이닉스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삼성의 그 아성의 그죠? 맞습니다. 이걸 네. 미리 좀 그 전부터 뭐 쌓아 올리고 삼성도 그 제품 내놓고 막 이랬는데요. 네. 그 시장을 미리 선점해서 기술 개발하고 마침 이제 AI 엄청난 데이터가 터져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우위를 아마 하이닉스는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는 가져갈 걸로 보이고 엔비디아 쪽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내고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엔비디아 쪽으로 나가는 게 그것도 쇼티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MD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쪽도 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에서 못 가져가니까 AMD는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받아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한 3분기
정도부터 뭔가 나간다고 이야기는 도는데 근데 이제 그 물량이 엔비디아에서 필요한 하이닉스의 물량보다 AMD가 가져가는 물량이 한 2.4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 더 많다고요? 예, 물량이 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삼성전자는 물량 베이스로 봐서는 훨씬 더 SK 음. 하이닉스보다는 좀 많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HBM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크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3분기에 이제 구글향 HBM2E라는 제품이 이제 탑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구글 쪽으로 예. 3분기부터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뭐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향 HBM3도 이제 확산도 예상이 된다고 일부 되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가 하는 게 HBM3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일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품에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좀 더 선도를 하겠지만 삼성전자 물량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에 나간다고 보고 네. AMD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지금 교류하면서 물량을 많이 가져갈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이 마이크론은 다소 좀 늦은 내년 정도에 이제 좀 준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내년 정도에는 마이크론이 이제 HBM3E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아마 공정단의 뭐 어떤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품 개발은 뭐 쉽게 말하면 뭐 HBM 뭐 2, 그다음에 HBM2E, 그다음에 HBM3, 그다음에 HBM3E 이렇게 이제 E가 하나씩 붙으면서 이게 이제 E가 뭐 어드밴스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가 공정이 조금 더 이제 진화가 되면 뭐 2, 3 다음에 E가 하나 붙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 개발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도에 이제 메모리가 가격이 그렇게 못 오르고 있어서 좀 어렵다라는 이제 환경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일각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평균 가격으로 보면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보는 것 HBM 같습니다.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 반도체? 메모리 전체 아, 네네. 예, 평균 가격입니다. 그걸 보면은 AI 수요가 확산되면서 당연히 이제 GPU 옆에 붙는 HBM3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CPU 옆에 붙는 고용량 128GB DDR4 5죠. DDR5 네.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 신제품이 굉장히 비싸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GPU 옆에는 HBM이 붙고요. 그다음에 CPU 옆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28GB 정도의 고용량 DDR5가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신제품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DDR4가 1GB에 한 20센트 정도가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HBM 같은 경우는 1GB에 한 1.2달러에서 1.3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8GB DDR5는 0.9에서 한 1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DDR4 관련된 1GB 기준으로 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HBM과 DDR5 가격은 한 5배에서 7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물량이 작긴 하지만 신제품을 잘하는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2분기 평균 D램 가격으로 보면 그러니까 비싼 걸 좀 적게 넣긴 했지만 전체 D램의 평균 가격을 산출해 보면 오히려 1분기 대비 D램 평균 판가는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적이 어쨌든 좀 적자폭이 줄면서 뭐 어느 정도 좀 회복되는 국면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3분기에는 DDR5가 이제 뭐 점유율도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런 점유율이 이제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는 일정한 부분 본다면 내년에는 한 반반 정도 DDR5가 거의 반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싼 HBM과 고용량 DDR5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근데 뭐 이걸 제외하면 결국은 D램은 기존에 이제 DDR4에서 DDR5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전히 DDR4는 재고가 지금 좀 남아있는 상태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DDR5 신제품 출시나 수요 증가가 되고 DDR4는 재고를 빨리 떨어야 되니까 조금 낮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DDR4에 대한 가격도 많이 떨어지긴 좀 쉽지 않은 가격까지 왔다는 거고 메모리 가격은 거의 이제 그 만드는 제품 원가 수준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에서는 지금 뉴스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이제 판가 인상을 요구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기존의 DDR4를 이제 갑자기 인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빠지기 어려운 가격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에 들어가면 지금 DDR4 가격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DDR5라든지 그다음에 HBM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3분기의 평균 판가는 아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이제 최근에 바닥론에 의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온 올랐죠. 부분들 예.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는 지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는 지표가 한 3, 4분기 들어가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주가에 대한 부분들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제품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닉스가 HBM이 연말에는 매출 기준으로서는 전체 10%까지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큰 예. 규모이죠. 그리고 이제 물량으로 봐도 신제품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DDR5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PC 제품의 30%, 서버 기준으로는 40% 정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기존의 DDR4를 이미 DDR5가 좀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더 빨리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최근에 보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와도 깊은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좀 머뭇거리고 있지만 예. 결국은 뭐 신제품이나 DRAM 같은 메모리 쪽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일 때는 상당히 좀 주가 부분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상당히 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 수급이 그렇게 들어온 부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 좀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한 단계 레벨업을. 그래서 아마 그 가격적인 요인들이 아마 3, 4분기 넘어가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예.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DDR5 부장님하고도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DDR4에서 DDR5로의 전환 그 과정에서의 또 뭐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막 고생해서 그걸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제 챗GPT AI가 나오면서 HBM이라는 게 또 확 부각이 된 지금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의 기대감으로 업황이 돌 거의 기대감으로는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네. 확인하면 네, 다시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합반도체 업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어쨌든 와칭해야 될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예. 뭐 순수 퓨어 플레이라고 볼 수 네네.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업황에는 더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 좀 드라마틱하게 나오겠죠. 음. 삼성전자는 뭐 휴대폰도 들어가 있고 가전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안 좋을 때는 아래쪽으로의 변동성도 하이닉스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네. 업황이 좋아지는 경우로 넘어가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오히려 또 하이닉스가 또 반등폭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상승폭은 또 하이닉스가 좀 더 높거든요. 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높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근 바닥이 한 58,000원, 59,000원 정도 됩니다. 네. 한 72,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바닥권에서 한 5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폭이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따라붙을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이제 만약에 정말 업황이 턴이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되면 네. 순수 플레이어인 뭐 하이닉스가 좀 더 분위기는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쪽엔 사실 큰 고민 없어요.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건 뭐 취사 선택의 문제고 각각의 네, 성향이 좀 맞습니다. 다른데 네, 네, 네. 그쪽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대응이 괜찮거든요. 네. 문제는 소부장이에요. 맞습니다. 소부장단이 네, 확실히 네. 움직이게 되면 네. 지난 뭐 SNS텍도 그렇고 뭐 동진세미캠 뭐 또 심태 이런 거 보면 뭐 급등각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많고 그죠? 예, 이쪽이 좀 까다롭습니다. 소부장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소부장 쪽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HBM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쵸. 아까 말했던 뭐 TSV라는 어떤 그런 공정이라든지 네. 적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는 걸 본다면 결국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본딩이라든지 네. 이런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장에 이야기되는 것들이 막 상당히 많긴 하지만은 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예. 그다음에 패키징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서 뭐 종목들 쭉 나열되면은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이야기가 계속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 네.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한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DDR5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순수하게 보고 있는 DDR5 관련주로는 뭐 아비코 전자나 네. TLB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되는데요. 아비코 전자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닥에서 한 60~7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굉장히 이미 이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DDR5 이제 관련된 집중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비코 전자와 TLB, 심텍은 다소 좀 이제 PCB 기판도 최근에 좀 주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심텍은 뭐 여러 가지 공매도 뭐 네. 가 가능한 종목이라서 약간의 좀 수급적인 어떤 모습들 그리고 2분기도 숫자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택이 원래 반기까지는 BEP 수준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IR을 뭐 종전에 했습니다만 아마 최근에 이제 그 수정 공시를 내면서 2분기까지 BEP를 전혀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2분기도 굉장히 적자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등이 지금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등이 앞단에서 감산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관련된 매물이 이제 뭐 물량이 안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2분기 숫자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네.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심텍 같은 경우는 공매도 것도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물량의 눌림이 있어서 좀 무거워 보이는데 딥하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좀 더 잘 가는 거잖아요. 이수페타시스는 뭐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이수 관련된 뭐 다른 소재 업종들 네. 같이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분리되면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뭐 최근에 이제 본딩 패키지 그다음에 예. 후공정 뭐 이런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후공정 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후공정 단에서 이제 변화가 있다. TSV 공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뭐 지금 DDR5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이제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마 탐방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탐방.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해봤는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신뢰성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것을 신뢰성 테스트를 2분기에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6월까지 만약에 이제 신뢰성 테스트 문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신뢰성 테스트가 마무리되면은 DDR5 메탈 파워 인덕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원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원하는 물량을 만들려면 시설 투자를 좀 더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큰 물건을 낼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물건을 내는데 이 공장을 증평 쪽인가 어디에 이제 공장으로 다 이제 캐파를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추가적인 어떤 그 라인 관련된 부분들을 증설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한 기본적으로 깔리니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량이 정확하게 많이 나가는 것은 스탠바이가 올해 한 12월 정도나 돼야지 이제 물량 스탠바이가 되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내년 정도부터는 실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 부분들은 이제 뭐 DDR5 메탈 파워 인덕터가 뭐 효율성 테스트를 지나서 뭔가 진행이 돼서 뭔가 인정을 받았다, 뭐 콜 인정을 받거나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서 뭐 납품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 주가는 이제 좀 반영이 먼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숫자는 굉장히 좀 늦을 것이다. 생각보다 좀 늦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굉장히 보이는 숫자가 나올 것인데 현재 움직이는 것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고요. 조금 어떤 뭐 속도 면에 있어서는 주식을 볼 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주가도 이미 바닥에서 60~70%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너무 빠르게 뭐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아마 실질적인 DDR5 숫자로서의 부분들은 아마 내년과 내후년 정도 이렇게 내년부터 예. 본격화될 거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TLB는 전체 매출단에서 DDR5 관련된 매출 볼륨이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관련주로서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